어, 오늘 강의해드릴 내용은 이제 N자 연기법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딱한 내용은 아닙니다. 깔끔하게 한 2~30분 하고 치우게 들어갈게요. 자, 오늘 N자 연기법에 대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N자 연기법, 자, 목차 관련 보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갔죠, 그죠? 봤죠? 넘어갑시다. 자, N자 연기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오늘 한 30분 정도 강의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어차피 내일 종목도 더 중요하니까.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N자형 기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자형 기법. N자형 기법. 자, 주식에 있어서 N자형 기법은 상당히 많습니다. 에?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볼 때, 사람들마다 보는 거 아니면 틀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볼 때, 영문자형으로 N자형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많거든요. 어려운 거 계속 묶어서 보면, 우리 볼 때,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엘리어트 파동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 강의 해드리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N자형의 기법, 특히나 우리가 볼 때 급등주에 관련해가지고 N자형 기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급등주에 있어서 N자형 기법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상한가 패턴, 우리가 볼 때 상한가 흐름이라든가 예를 들어 오늘 같은 벽상건설 이런 거 다 상한가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써니전자 이런 거는 장중에 상한가 가서 좀 아쉽지만 어찌됐든 간에 돈이 갈 만한 곳이 제가 오늘 갈 때 해봐야 많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철수로도 돌아가서 써니전자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어쨌든 써니전자도 상한가 정도까지 억지로라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날에 급등했던 삼성 에스폼이나 이런 친구도 다 상한가를 예상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오늘 상한가고 내일 상한가고 연속으로 가니까.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볼 때 예상할 수 있는 또 다른 상한가는 벽상건설처럼 우리가 노릴 수 있는 눌림목 2차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상한가 정도에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때 전날에 상한가 갔던 종목이 또 다시 나오는 상한가. 한마디 말씀드려가지고, 상 찍고 이런 계속적으로 상한가를 가는 종목.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눌림목자에서 나온 상한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볼 때 낙폭과대로 나올 수 있는 상한가.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때 공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추세 전환에 나오는 상한가. 오늘 같은 날 갑자기 공시 터져가 들어오는 상한가. 예를 들면 보령 메디앙스라든가. 이런 식의 이제 뉴스 흐름으로 알 수 있는 상한가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 정도가 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개인 투자이기 때문에 솔직히 보령 메디앙스가 공시 터질지 누가 알았어요, 그죠?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우리는 수급의 논리나 매수세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틀려지는 게 마련인데 벽상건설처럼 우리가 볼 때 지금 알다파 어떤 카타르 기업이 우리나라 이제 벽상건설을 M&A 추진한다는 소식에 이미 지금 주가가 밑에부터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 종목을 조정받을 때 다시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솔직히 다음날 살을 먹기 위해서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그죠? XTX라든가, 그죠? 이런 식으로 기업들의 연속성을 가지고 좀 들어오는 종목들은 솔직히 조정받을 때 들어가게 되면은 제일 확률이 높습니다. 상한가 드신 확률이. 근데 우리가 급등주를 할 때 이 정도까지 예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상한가라는 종목을 먹기 위해서는 특별하게 공시라든가 이런 건 제 뉴스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 보통 상단을 많이 치거든요. 상단을 치는 거는 상당히 좀 투기성이고 도박성이기 때문에 저희 방에서는 그렇게 딱히 추천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볼 때 항상 앞전에도 강의 드렸고 1강에도 2강에도 강의를 드렸지만 우리가 개인들이 제일 먹을 수 있는 패턴이 뭐냐면 눌림목 2차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즉 오늘 1차 자리에서 밑꼬리 공략해서 다음날 시세 먹는 거. 예를 들어서 벽상건설 같은 종목가 대표적인 종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맞다 그죠? 벽상건설 같은 종목 대표적인 종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눌림목 1차에서 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있는데 극히 없어요. 근데 나왔어요. 어저께 금요일날에. 자, 우리가 볼 때 이 종목도 그지? 예. 이 종목도 우리가 볼 때 8,800원대에 샀거든요. 이때 사가지고 추천을 드렸는데, 종가 정도도 시간에 상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이제 이렇게 눌림목자에서 미리 확인해가지고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맞죠, 그죠? 맞죠, 그지? 어쨌든 다음날 상한가를 예상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급등주 패턴.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게 눌림목 1차 자리고 다음날 상나야 된다 그랬죠. 오늘 상자리 있거든요. 상한가 아니면 투매 아니면 조정. 중요한데 오늘 상당한 확률이 되게 높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만원대 넣어서 팔았다 해도 다 팔았습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이 종목도 상한가 흐름이 나오는 거. 우리가 눌림목자에서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N자형 기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N자형 기법을 보게 되면은 이런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눌림목 1차나 1차 끝나고서 밑거리 공략해서 그죠? 오늘 벽상에서 금융 사가지고 들고 있을까나? 아니, 우리가 볼 때 평상시로 우리가 패턴이라든가 세력들 패턴을 보게 되면, 써니전자 같은 친구, 뉴스 빨러 가는 거죠? 주말에 뉴스 나올 거. 그죠? 여전히 철수는 자, 신당 관련해서 계속 또
주말마다 뉴스가 터지니까 역시 상한가가 나왔던 흐름. 이런 걸 우리가 볼 때 이게 기본적인 패턴이고 우리가 세력들 성향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느닷없는 자리를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죠? 오늘 같은 날 갑자기 뭐 동부가 계열사에 점상하는 거랑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건 우리가 볼 때 솔직히 주식 들어와 봐야 아는 부분이고,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고 매수세가 가능한 게, 우리가 볼 때 제일 많이 쓰는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급등주에서 눌림목 다음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N자형의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볼 때 급등주 기법 중에서 단 N자형 시세 흐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다. 눌림목 다음으로 상당히 잘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가 행보 갔다가 갑자기 뭐 짱대 한번 뜩 터져나오는 상한가 되게 많아요. 그죠? 이런 식의 상한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효성 ITX도 눌림목 1차 N자형 시세로 보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의 상한가 뭐 22평 달고 들어왔지만 역시 연뭉자형으로 N자형이 수수료를 받아주고 들어오는 자리. 보통 우리가 볼 때 N자형은 20일까지 잘 안 떨어져요. 잘 안 떨어지는데 지금 장가 꼬라지 워낙 개판이 쳤기 때문에 이 정도 20일까지 밟고 들어오더라고. 그지?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때 며칠 전에 들어갔던 XTX 중공업 또한 N자형 시세형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서 한번 먹었던 자리입니다. 그죠? 요 자리. 역시 예상해서 들어갔죠. 예상해서 N자형 시세형이니까 미리 잡아가세요. 이렇게. 그지? N자형 기법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미리 잡아갔는데 시세 흐름이 안 나왔어요.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우원개발요. 우원개발도 우리가 이제 요날에 이제 미리 좀 잡아갔습니다. 그죠? 요날에. 자, 다음 날에 우리가 볼 때 N자형 시세형이 기대됩니다. 라고 얘기해가지고 한 2200, 30대 샀어요. 요때 샀습니다. 요때 대부분 햄다 샀거든요. 아침에 또 뚜껑 열어보니까, 금요일에 뚜껑 열어보니까 별로 수익 흐름이 없어요. 다 정리가 나왔습니다. 금요일날에. 이게 좀 강하게 좀 들어와가지고, 시세가 좀 들어와야 되는데, 예상했던 거는 좀 안 들어오더라고. 그리고 금요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니핀, 무이표 장소로 많이 흘러갔잖아요. 돈 많은 새끼가 돈을 다 처먹는, 이 시장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22평까지 떨어지다가 22평 달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뭐, 김정은이 갑자기 뭐, 러시아 특사를 파견해가지고, 김정은이 좀 어느 정도 얘기를 하나 나온다면 그때 뉴스 가지고 들어올란가요? 그러지 않은 이상 이 종목 수급 가지고 들어오긴 좀 힘들어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뭐 단 2, 3% 먹고 나와버렸습니다. 뭐 2, 3% 먹고 나와버렸는데 역시 아직 20평 달고 살아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때 이제 N자형 기법은 현재까지도 예전에도 많이 썼지만 현재까지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형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게 N자형 기법은 옛날엔 저번에 얘기 드렸지만 뭐 골든 크로스 매매 기법이라 해서 자주 쓰였지만 지금은 우리가 볼 때 뭐 그냥 11이평선 매매 기법으로 쓰시는 게 제일 현명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전에 그리고 지금도 N자 시스템은 잘 나오는 경우가 아주 많다. 뭐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죠? 지수 또한 정 N자형과 역 N자형의 흐름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잘 습득하셔서 회원님들이 필요하게 반드시 좀 회원님권을 만들어가기 바란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정 N자형이라는 건 우리가 이런 거예요. 주식이라는 게 올라가다가 한번 뚝 떨어졌다가 해무 지수 받고 또 올라가는 거. 이런 식이죠. 그죠? 뚝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는 거. 이런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 역 N자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 대세 하락장입니다. 이게 우리가 볼 때 지수 흐름을 예측하기가 참 변한 게 뭐냐면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지수도 계속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진 않아요. 이제. 편하게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계속 가지는 않습니다. 그제? 적절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가는데 그 기준이 우리가 볼 때 지수의 기준은 5리평입니다. 그죠? 지수는 우리가 볼 때 지수의 기준은 5리평이기 때문에 5리평과의 이격이 좀 한 파도 이상 벌어지게 되면은 이제 반발 매수세.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차익 매물 시즌이 나온다 저번에 말씀을 드렸다. 그제? 다 기억하실 건데 이제 좀 앞전 했던 내용으로 다 기억하실 겁니다. 조금씩 얘기 다 꺼내버리면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저번에 얘기 드렸지만 제가 분명히 종합주가 지수 그 다음날에 다음날 반단도 얘기 드렸다 그제? 왜냐면 왜 나왔느냐? 이날 종합주가 지수가 5리평이 여기 있어요. 누가 봐도 5리평이 여기 있잖아? 현재가가 여기 있어. 이 갭 차이가 지금 몇 프로 나냐면 3% 정도 나면은 다음날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다 그랬지? 바로 유입되죠. 그죠? 그 다음에 5리평 꺾게 되는데 5리평 뭐 또 꺾여버려서 불안하다 그지? 근데 금요일 또 위가다가 들어오고 5리평 안착한 흐름이에요. 근데 역시 제차 또 5리평과 이제 무타가 우리나라 증시는 5리평을 좀 이제 같이 가려는 성향이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5리평과의 그게 뭡니까? 일봉이 5리평 밑에 상당히 떨어져 있다. 그럼 반발 매수세. 5리평이 이제 일봉이 5리평보다 훨씬 위에 있다. 그러면 이제 차익 매물 시간이 자주 쏟아집니다. 그거는 참 쉽게 설명드리면 되겠죠, 그죠? 다들 뭐 보시면 아시나 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5리평 가지고 갭차가 많이 나오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갭도 있잖아요, 그지? 그럼 매물 쏟아주고 그래. 반대로 5리평이 여기 있고, 그지? 일봉이 여기 있고, 5리평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럼 또 바로 매수에 들어오고.
오리평도 이것도 많이 떨어져 있다, 그지? 바로 매물 쏟아지고. 뭐, 되게 아주 쉽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아주 규칙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그냥 오리평선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좀 벌어지면 다시 뭉쳐지고, 반발면서 유입되고, 오리평이 다시 좀, 위로 좀 많이 일봉이 올라가면은 이제 차익 매물 쏟아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수를 잡아가시면 상당히 편할 것으로 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때 정해인장이라든가 역행장의 흐름도 자주 본다. 앞전에 얘기를 잠깐 드렸지만, 지수 흐름도 다 똑같아요. 이런 거,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N자의 추가적인 시세 흐름세,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가, 그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잘 나온다, 그죠? 이런 식의 흐름은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시세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다음에 더 보면, 단기 N자의 기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N자의 기법에 대해서 그냥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N자의 기법이 잘 나온다. 한마디 얘기 들어서 위의 내용은, 그러니까 눌림목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잘 나온다. 얘기해드렸습니다. 기법 왜 중요한가? 역시 이제 N자의 기법은 시장이 잘 통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볼 때 지금 S대주 중공업이라든가 이런 기법이 N자에 잘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시장의 주도주 종목들이나 개별적인 종목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을 갈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예. 시장의 방향성을 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지금 장세 흐름을 봤었을 때 이 지금 수급 자체가 돌지가 않아요. 어떤 테마에서. 그런 시점에서 어떤 테마선 대정 종목들이 11일평 밟고 들어온다고. 그럼 다음은 어떻게 되냐? 이 11일평 밟고 짱대 한 번이 탁 터지게 되면은 그쪽 수급으로 이전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뭐지? 이런 식으로. 갭더블이 될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N자의 기법이 상당히 잘 들어옵니다. 그러면 시장 방향성은 갑자기 저쪽 테마로 갑자기 돈이 다 몰려가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엑스테스 중공업 공략하신 것처럼 똑같아요. 엑스텍스라든가 엑스텍스 중공업이 매물 쏟아지면서 제가 얘기해줬잖아. 엑스텍스는 사는 게 아니고 엔진과 페노션 절대 사면 안 돼요. 그리고 엑스텍스는 엑스텍스 중공업만 보시되 엑스텍스가 투자 경고 정부 지정을 받았으니까 엑스텍스 중공업 사십시오라고 얘기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천 종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 원래 엑스텍스를 추천을 좀 넣어놨었는데요. 이 종목도 우리가 N자형으로 한번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했었거든요. 추천 종목에 넣어놨는데 오늘 추천 못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땅에를 치고 갈 흐름이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오늘 이 종목도 아침에 갭이 마이너스 1%씩 해가지고 플러스 9%까지 가더라고. 그랬던 친구가 오늘 마이너스 11%까지 떨어졌다가 양봉으로 마감했어요. 상당히 밑골이 심하게 들어왔더라고요. 이 종목도 원래는 이제 공략 구간이 얼마냐면은 제가 2,800원 이하에서 이제 추천을 잡아놨거든요. 2,800 잡아놨는데 이 종목도 결국에는 수급이 들어오지 않다가 장기 흔들어놨다가 들어오더라고요. 그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돌았다 그러면 좀 나더라고. 예. 직장인 분들이라든가 다소 공격적인 스타일로 매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권해드리는 기법이기 때문에 단기 정고점을 목표가로 매매할 수 있다. 항상 말씀드리죠. 항상 말씀드린 N자의 기법은 정고점에서 간다. 그지? 정고점에서 간다. 며칠 전에 봤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역시 SMEC 우리가 역시 오늘도 두고 있던 SMEC 같은 종목도 이미 이제 우리가 볼 때 정고점에서 간다. 역시 그때 아침 일찍 그지? SMC도 N자형으로 정고점으로 간다. 물론 투자 종목 지정 해제라든가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경험하셨던 종목이죠. 그다음 우수 AMS도 마찬가지겠다. 그지? 우수 AMS도 역시 한번 먹고 나왔습니다만은 역시 투자 종목 지정 해제로 더 급등을 못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볼 때 KDC라는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KCD도 이때 한번 그게 먹고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대세 하락장에서는 최소한 손실을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N자형 기법을 분석하거나 이용하다 보면 고점에서 물리는 경우가 확연히 줄어든다. 우리가 볼 때 이제 N자형 기법이 잘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이런 종목도 다 나왔잖아요. 보령 메디앙스. 다 했던 건데, 지나갔던 과거 다 했던 건데,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목표가 만원까지 설정하고 우리 반에 똑같이 공략했어요. 지나갔던 과거라서 못하는 게고, 그때도 똑같이 드렸습니다. 8,000원 이하 때 집중적으로 매수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8,000원. 매수하고 넘어가시고 잡으셨으면 만원까지 가져가세요. 그랬거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요날 다시 사라고 했어요. 만원까지 가져가십시오. 만원에 전량 다 매도 치고 나왔습니다. 맞죠? 만원에 전량 매도 치고 나왔던 종목. 근데 지금 다시 들어오려는 모습이에요. 그죠? 다시 좀 움직이는 모습인데 좀 걸린다. 그지? 역시 단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8,000원만 조금 안착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이력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종가옥감이 시간에 달릴까가 있으면 이건 차보고 그지? 틀린 내용이니까. 이건 쓸데없는 내용이니까. 자.
예. 자, 다시 한번 이것도 되게 쉬운 내용이니까 강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고 우리가 볼 때 지수 기본적인 흐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니까요. 그냥 한 개 걸리겠습니다. 상승할 때 우리가 소위 얘기할 때 어떤 시점에서 어떤 모멘텀이 뻥 터져요. 이런 식으로 짱 때문에 툭 터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툭 터져요. 툭 터집니다. 그럼 이제 종목이 우리가 볼 때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뭐 예를 들어 좀 급등을 많이 합니다. 먼저 투당 가다가 조정 받아주고 조정을 받아줍니다. 그러다가 이 종목이 매물이 좀 심해져요. 갑자기 증시 흐름이 악재가 터집니다. 악재가 터져가지고 주가가 툭 빠져요. 이런 식으로 뚝 빠집니다. 그럼 처음에 샀던 구간까지는 잘 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볼 때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11일 평 보니까 보통 이 정도 돼버리면 11일 평선이 좀 걸쳐가 들어오거든요. 이 정도 돼버리면 그죠? 11일 갈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또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공시 터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딱 치고 가죠. 딱 치고 갑니다. 그럼 요 앞전에 있던 1차 저항선이 이제 이 저항선이 1차 저항선이 요 부분이 저항선이거든요. 이거를 돌파하는지 봐야 되겠죠. 이게 뭐냐? 우리가 볼 때 소위 말하는 1차적으로는 1차 전고점이죠. 그죠? 전고점. 전고점 빵 돌파하면 매물대 없으니까 그대로 또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끊어줘야 되겠죠. 전고점 돌파할 때. 그지?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지? 전고점 돌파해서 끊어갑니다. 일단 전고점 돌파는 끊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좀 더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때 보통, 시세 흐름은 2차, 3차 저항선까지 급등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급등하고, 그 다음날 어디 됩니까? 또 이런 식으로 또 가는 형태가 많이 나온다, 그죠?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가는, 그지? 돌파하고 나면 매물대가 없으니까 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지? 이런 식으로 다시 가는 형태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랬던 종목이 다시 또 어느 정도 파동길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주식은 이론이 아주 정확합니다. 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론은 정확한데 시장 흐름이 좀 틀려져 그랬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왔던 파동, 그지?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왔던 파동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여기서 파동과 여기서 시작했던 파동, 여기서 들어와서 여기까지 딱 들어오면은 매물 딱 쏟아져요. 여기서 매물 딱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항선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갈 때 쌍봉 여기까지 올라다 치자고요. 여기까지 저항 형성되면 보통 우리가 볼 때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그래 놨다가 조정받고 요새는 어떻게 되냐. 조정받고 여기서 투매가 나오죠.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투매가 나오고 추세해달입니다. 이런 식으로. 빌빌거리거나 이런 식으로. 빌빌거립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차트상으로 보면은 우리가 볼 때 기본적인 거 보면 아주 기준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볼 때 급등주 패턴이나 이런 패턴을 보게 되면 여기서 추세가 좀 전환이 돼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전화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1차 저항선이 많이 붙는 경우는 뭐냐? 단타 눌림목이 많이 꼬였을 때, 이런 식으로 많이 꼬였을 때, 갑자기 어떻게 되느냐? 매물 쏟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매물 쏟아지다가, 12병 닳고, 며칠 빌빌거리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또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돌았었을 때, 이런 식으로 상한가를 갔었을 때, 앞전이 저항선 강하게 돌파하게 되면은, 그 다음만큼 또 갑니다. 또 가는데 보통 요 정도 먹고 나면 우리가 볼 때 거의, 한번 들어오는데 여러분 잘 안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다음에 또 들어옵니다. 보통 요 시점이 잘 기억하세요. 자, 지금 방송 잘 듣고 계시면 1번 찍어봅시다. 1번. 오늘 왜 이렇게 저거밖에 안 들어? 왜 조금밖에 안 들었어? 응? 자, 중요한 건 잡아볼게요. 자, 1번 찍어보세요. 우리가 N자형의 시세형에서 제일 크게 먹는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기준. 요렇게 들어올 수 있는 기준. 요 기준. 기준을 뭘로 잡는다 그랬죠? 이래가 들어오잖아, 이런 식으로. 요 기준. 우리가 잡는 기준. N자형의 기준.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1차 이제 시세 흐름 나오게 되면 이제 2차 정도 시세 흐름이잖아. 2차 시세는 뭐예요? 그치, 11선입니다. 11선 딱 들어오면 공략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N자의 기본적인 흐름 시세 11선입니다. 그렇게 해놨다가 이 종목이 다시 떨어져요. 물론 그게 맞는 또 아다레가 보면 이제 기법이 딱 여러 가지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놓고 종목이 또 조정을 받다가,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 보여드리면 딱 답은 나와. 이런 식으로 하다가 또 떨어지거든요. 빌빌거리다가 뚝 떨어졌다가 다시 또 급등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급등하거든요. 이런 3차 파동까지 나오면은 이 종목은 이 기준선이 어떻게 될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3차 파동이거든요. 3차 파동 나오면 이 기준은 뭐가 될까요? 이 기준은? 어? 11선 여기가 기준이잖아? 그럼 여기는 무슨 기준이 될까?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걸 말하는 급등주 패턴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가 떨어졌다가 11일평 밟고 급등했다가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다시 간다고. 우리 회원은 K건님밖에 없어요? 그 21선이 21평. 21평선. 뭘까 이거? 22평. 그러니까 자리를 이렇게 지저분하게 만들어놨지만 그럼 좋은 예로 한번 봅시다. 물론 종목이 시장 그래 나올 수도 있겠지만 대표적인 종목으로 뭐 이글팻 한번 봅시다. 앞전에 했던 거. 우리가 이건 없다 했으니까. 자, 다시 볼게요. N자형 시스템 다 일어 나오거든요. 물론 이 종목도 주가전 뉴스 터져가 들어왔지만 1차주 이 종목이 들어왔었을 때 패턴을 좀 보게 되면은 일단 주가전 급등세를 보이고 뭘 달고 들어오냐? 11일평 달고 들어와요. 그래야 우리 소위 말하는 요 시세 흐름이 나왔다 그제? 먹고 이거. 이 시세 흐름이 나왔어요. 12평 찍어주고 다시 갑니다. 그래서 세력대 같은 패턴 안 쓰거든. 다시 20평까지 떨어져요. 20평 찍어놨다가 와 이러. 같은 패턴 잘 안 써요. 찍어놨다가 다시 추가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더 크게 가죠. 중요한 건 우리가 볼 때 여기까지만 공략해서 드신다 하더라도 한 30% 먹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볼 때 최후 그래서 급등주 패턴은 마지막 볼 때 22평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이것도 뭐 보면 있잖아. 뭐 다 보면 저항선, 지지선, 매물 파이가 쭉 올라가 보니까 할 게 없잖아. 그죠?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본적인 요로 볼 때 그냥 한마디 얘기해서 뭐 N자에 상승할 때 뭐 이래 올라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뭐 2차 상승, 3차 상승이 다 때려치우고 그지? 다 때려치우고 이게 이래 가는 거야. 그렇게 해놓고 여기서 만약 봤을 때 여기서 추세가 꺾인다. 한마디 여기서 추세가 꺾인다. 그래 꺾인다. 이래 쭉 빠진다. 이래 쭉 빠진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이탈됐다는 얘기예요. 이 시점에서 11일평선이 이탈됐다는 얘기예요. 이탈되면은 요 밑에 보면은 뭐가 있냐? 22평선이 있거든. 20평 밟고 쭉 들어오는 거라. 이게 오늘 같은 날 보면 효성 ITX 그리 들어온 거지. 12평 꺾여버렸잖아요. 12평 또 꺾여버렸죠? 20평 달고 들어온 거. 똑같이, 뭐, 우리가 볼 때 우원개발도 마찬가지죠? 12평에서 꺾여버렸거든? 그럼 우리 20평 달고 들어와. 그럼 20평 달고 들어오면서 이 종목은 점점점 무슨 형태가 들어오느냐? V자형이나 U자형의 패턴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회원님들 앞전에 제가 강의를 해드렸던 기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급등주 패턴 중에 보면 눌림목 자리 1차, 2차 종목 들어가셨다가 수급이 없잖아요. 그지? 수급이 없으면 우리가 볼 때 눌림목 2차에서 수급이 없으면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느냐? N자형, 낙폭까지 드시고 나면 마지막 누르는 N자형 시세형 기대됩니다. N자형. N자형에서 수급이 돌지 않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영문자 N자형이나 U자형이나 뭐 V자형이나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빌빌거리겠죠. 한 달 동안 빌빌거리다 다시 들어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작전이 세력들이 실패했거나 아니면 뭔가 시장 아다리가 맞지 않을 경우에 세력들이 그런 식으로 패턴을 쓴다 얘기했거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꺾여버리면 12평 꺾였다가 20평에서 빵 도는 형태가 될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N자인 시장에 들어왔다가 이렇게 지지선이 붕괴돼버리면은 이제 손절해라는 얘기죠. 떨어지니까. 기본적인 엘리베이터 파동이니까 1차 저항선, 2차 저항선이 다 치우고 쉽게 해서 뭘 기준으로 보느냐? 11평 기준주 생성세는 11이평선과 22평선을 본다. 다른 거 볼 필요 없다 그죠? 그죠? 딱히 뭐 더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로 하락하는 국면에 대해서 잘 내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정신없다 그죠? 정신없는 부분 이해하시겠어요? 좀 전에 얘기 드렸던 거 1번 찍으신 분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보는 것들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죠?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하락하는 이것만 좀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거래가 빵 터졌을 때 짱대 양봉이 좀 거래가 좀 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빵 수급받는 경우가 있겠죠. 그제? 빵 받았는데 이 종목이 다음날에 급등을 못해요. 육가다가 걸립니다. 그러다 다음날 다시 이제 주가가 다시 떨어져요.
그렇게 이런 자리 같은, 권리 같은 종목 잘 안 하니까. 그러다가 지수가 어떻게든 떨어지다가, 갑자기 이 종목이 요 저항선을 돌파를 못 합니다. 그죠? 이 종목이, 저항선을, 1차 저항선을, 여기 요 부분을 돌파를 못 합니다. 우리가 요 부분을. 돌파해야지 했는데, 그것 좀 돌파를 못 해. 그러니까 이 종목이 다시 했던 가격대까지 자급진데 다시 떨어져요. 그럼 이게 떨어지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요 파동이, 우리가 볼 때, 일봉에서 파동은 15에서 이제 우리가 볼 때 한 30% 정도 잡아주거든요. 근데 이 정도 떨어지면 한 20% 정도 떨어졌다가 반발 매수 유입이 됩니다. 요게 이 정도 형성됐을 때 여기 2차 저항선이 형성되어 있죠. 그죠? 2차 저항선, 요것을 1차 저항선을突破못하게 되면 또 떨어집니다.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패턴, 이런 식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패턴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세 하락장이라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대세 하락장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똑같아. 다 필요 없어요. 1차적으로 주가가 떨어진다. 떨어진다. 5일평 이탈됩니다. 그럼 다음날 일지선 어디냐? 11일평에서 반등이 들어와. 11일평 반등 이탈된다. 22평 이탈돼. 22평 이탈되면은 주가는 끝나는 거예요. 추세 이탈. 손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11평 반등 못 들어온다. 빌빌거리면 다행인데 빌빌거리지 않으면 뚝 떨어지면 20평에 떨어지고 20평 이탈되면 이 종목은 추세 이탈이라고 얘기합니다. 올라갑니다. 시점에서 반등이 나오거나 그리 터지거나 최소문에도 어느 정도 박스 구간을 그려줘야 되겠죠. 요 정도 박스 구간은 행보를 그려줘야 됩니다. 자리상으로. 차트는. 그지? 최소문에도 뭡니까? 이 정도의 자리상을 만들어줘야 돼. 이 정도 박스 구간을 만들어줘야 돼. 빌빌거려 가면서 요 박스 구간에 갖춰주면서 지수가 행보가 나와야 다음에도 이렇게 주가가 빵 수급이 들어오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만약 떨어지게 되면 또 추세 이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N장의 하락세일 때는 보통 뭐 어때한다? 주식시장에 우리가 보면 증시가 폭락할 때라든가 금요일처럼 어떻게 돼요? 빈익빈 VF장 설락할 때.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지금 현재 꼬라지 별로 좋지 않은 부분이 뭐냐면 SMEC가 그런 흐름도 나올 수도 있겠다. 그지? 20연 다 이탈되고 그지? 그죠? 한마디로 봤을 때 우리 단지 지금 수급 자체가 전혀 없는 그런 자리에서 보고 있습니까? 그죠? 6,800원에서 내일 뭐 수급 들어온다면 이 종목도 뭐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하거나 아니면 철수 종목에서 수급이 빠져가지고 순환이 좀 돼야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들어오거나 들어오면 재수고 그지? 이렇게 들어오지 않으면 좀 힘들어 보이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뭐 다음 내일 강의는 좀 더 다른 강의로 좀 디테일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에 강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분 1번 한번 줘보겠습니다. 녹화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녹화 끝. 30분 강의했네.